혹시 최근에 웹사이트 트래픽이 좀 줄었다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나만 그런가? 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 AI 때문에요. 검색 시장의 판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변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출근해서 웹사이트 분석 대시보드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 숫자가 찍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70%. 와, 이거 진짜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건 비즈니스에 대한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엄청난 트래픽 감소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AI 검색 시대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AI 검색? 이게 정말 내 웹사이트를 죽이고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벌써부터 겁을 먹고 계시죠?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그게 팩트일까요? 지금부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공포의 한가운데 바로 제로 클릭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용자가 뭘 궁금해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AI가 굳이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정답을 떡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워서 열심히 만든 콘텐츠라 클릭 한 번 못 받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의 악몽 그 자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상황이 그렇게까지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자, 여기서 잠깐 패닉은 잠시 멈추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정말 모든 검색을 다 집어삼키고 있을까요? 전혀요. 이 그래프를 보면 AI가 답변을 주는, 그러니까 AI 오버뷰가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검색의 약 25%밖에 안 돼요. 4번 검색하면 한 번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 75%는요,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란색 링크 방식 그대로입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이 컨텐츠 생태계를 파괴할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그 고품질의 컨텐츠가 없다면 AI는 뭘 가지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방을 가졌지만 레시피가 하나도 없는 셰프 같은 거죠. 그 레시피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컨텐츠 제작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혁명 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난 10년 넘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어 온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014년에 피처드 스니펫이라는 게 나왔고요. 2018년에는 벌트라는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생성형 AI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검색 엔진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바로 사용자가 입력한 단순한 키워드 뭉치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것. 지금의 AI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대 가장 강력한 도구일 뻔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 의도. 이게 모든 이야기의 열쇠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검색창에 최고의 러닝화라고 쳤어요. 예전 같으면 최고, 러닝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페이지를 그냥 보여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러닝화를 사려고 하는구나. 어떤 제품이 좋은지 비교 정보나 실제 사용 후기가 필요하겠네? 하는 그 속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단어 찾기 퀴즈가 아니라는 거죠.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영 대표님 말씀처럼요. 이게 바로 희소식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키워드만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진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오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게임에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계신 거예요. GAO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해오던 것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진화일 뿐이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알던 그 SEO, 이제 새로 등장한 GEO, 이 둘의 규칙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지금부터 새로운 게임의 공략집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전에 SEO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어떻게든 내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 트래픽을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GAO는 다릅니다. 목표는요, AI든 사람이든 누군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에 이 문제는 여기가 전문가야 하고 내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내 웹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왔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클릭이 아니라 신뢰가 새로운 돈이 된 거죠. 근데 AI가 도대체 어떻게 진짜 전문가를 알아볼까요? 벡터 의미 공간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가 머릿속에 단어랑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려진 거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관련 키워드만 잔뜩 복사해서 붙여넣었네? 이걸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해야 AI가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사용자 여정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러닝화 구매 여정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나이키 레볼루션 어디서 사지? 이 질문에만 답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렇게 안 하죠. 맨 처음 사용자가 신발 힐드롭이 뭐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호기심을 가질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힐드롭 낮은 신발은 뭐가 있지? 나이키 레볼루션 후기는 어때? 그리고 마침내 어디서 사지?까지. 이 모든 여정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물론이고 AI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 모르는 게 없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진짜 권위를 쌓는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얇게 파는 게 아니라 한 분야의 끝판왕,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의 에스크 기아 채널이 좋은 예시죠. 거기서는 자동차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해주면서 엄청난 신뢰를 쌓았어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해주는 거대한 컨텐츠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나도 기술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클릭을 하나라도 더 받을까?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이걸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신뢰받는 정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 결국 AI 시대의 새로운 화폐는 클릭이 아니라 신뢰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